애를 교육시킬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유유지 말고 이해를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해를 않고 유유에 둔 이유는 네. 그 엄마 아빠가 네. 6, 7, 8살 때 네.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켰기 때문에 외우라고 시키니까 외우는 게 편해진 거예요. 뇌에 살아야 할 거, 제거해야 할 것을 벌써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필요 없는 것들. 네. 그런데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쪽이 살아남고 외우지 않는 쪽은 제거하게 돼요. 아, 나는 뭘 보면은 외우는 게 편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저희 3프로TV에서 새로운 물결 인공지능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역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우리 조봉환 박사님이 또 최고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이 지난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깨봉수학의 조봉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과 사실 이렇게 막 챗GPT니 인공지능이 막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제가 좀 듣고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엔비디아 그때 말씀도 해주셨죠? 그렇죠. 예. 맞아요. 엔비디아를 작년 12월? 그러니까 1월인가? 예, 1월 정도에 1월쯤에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때 제가 그걸 못 샀습니다. 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또 있습니까? 예. 아주 지나간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우리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이 인공지능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 알렌 유엘이랑 같은 팀에서 또 연구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그분은 뭐, 카네기 멜론 교수셨고.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예. 그래서 뭐 그때 무슨 연구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무인 전투기. 드론. 이제 드론은 아니고 실제 전투기인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unmanned. 그게 그 한참 전일 거 아니에요? 한 뭐 20년 전? 그렇죠. 그때는 90년대. 와, 그때 벌써 무인 전투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무인 전투기하고 이제 배틀필드인데. 네. 저는 이제 무인 전투기. 네. 이제 다른 파트는 뭐 헬리콥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뭐 전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게임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게 무인 전투기 돼요? 되죠. 승산이 좀 있어요? 그거가 이제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무인 전투기라는 게 사람이 원격 조정해 아니면 그냥 정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둘이 전투를 하는 거죠. 이제 이쪽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 그래요? 예. 잘해요? 잘하죠. 인공지능 잘해? 그때도 잘했어요? 그때도 잘했어요. 상대가 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는 뭐 고도 이렇게 하고 뭐 미사일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건지 도망을 가야 될 건지 이제 공격하는 척하면서 도망가야 될지 그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인간이 잘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탑건 같은 데서 보면 실제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또는 이렇게 공기압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은 아주 약하니까 기절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겠군요. 제거할 수 있고 그렇죠. 여튼 이제 저희는 인공지능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잘 새겨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최근 그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 박사님 말씀을 더 잘 듣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이제 오늘은 주제가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건 뭐 막을 수 없고. 그렇죠. 오는데 뭘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할 것. 포기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들.
그거를 담기 위해서 인류가 포기를 해야 될 것들. 좀 덜 필수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한테 맡길 거를 포기는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 그렇죠. 괜히 그 들고 있어봐야 내 가치만 떨어지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포기해야 될 거 뭐부터 포기합니까? 이제 우선 예. 인공지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제 우리가 네네네네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너무 물어보는 거에 답을 잘하는데 도대체 속은 어떻게 돌아가길래 저렇게 사람처럼 대답을 잘할까? 네. 사람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쓸까? 네. 뭐 이런 거를 그 안에 블랙박스를 사실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 인공지능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심어준 3가지의 능력. 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 다 기억나죠, 그거는. 무시관계 변화. 훌륭합니다. 역시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걸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인공지능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닝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무시가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들이 들어와도 다 무시하고 그 전체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엑기스만 그렇죠. 뽑아서 예. 그 엑기스가 바로 관계. 그렇죠. 관계. 우리는 관계만 심어놓는 거죠. 네네. 관계만 심어놓고 맞습니다. 그 예. 관계성을 예. 계속해서 바꾸는 것, 예. 변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자체의 핵심은 관계를 엮어놓은 거다. 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 관계만 담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 GPT에 네. 저번에 말씀해 주신 책 QBT 그거 잘 써먹고 있어요. 책을 봐야 되고 깨봉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 된다. 아, 3가지만 한다면. 책 QBT 예. 제가 지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주셔서 네네. 네네. 깨봉해야 됩니다. 예, 그걸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네. 그 GPT에 네. 그 약자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챗 이제 GPT? 예, 챗 GPT의 G 챗은 이제 뭐 챗이고 채팅하는 걸로 예. 이제 G가 이제 제너러티브면 제너레이트. 네. 그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생성한다의 약간 대조적인 말이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석을 안 하고 이것은 이제 생성. 초점이 이제 그 물어보면 답을 말해주고 네. 시를 써주고 네. 그림을 옆에 계속해서 제너레이트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라는 말이 네. 있고 그럼 과연 어떻게 그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느냐? 네. 미리 학습해야죠. 그렇죠. 미리 그래서 학습해야죠. P가 바로 트레인드. 트레인드. 오, 예. 훌륭합니다. 아유, 공부를 아니 안 이걸로 하시고 어떻게 바로 그렇게? 이걸로는 저를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예. 제 진짜 칭찬받고 싶은 게 제가 많이 또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챌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됐기 때문에 그 프리트레인드 된 상황에서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프리란 말은 네.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오픈 AI에서 네. 또는 뭐 메타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걸 가져다가 내 정보를 집어넣어서 다시 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럼 나만의 AI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걸 새로 추가해서 배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그 튜닝을 이제 모든 회사들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하는데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서 맞아요. 누구든지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1월 1일에 할 때랑 5월 1일에 할 때랑 다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튜닝되고 트레인도 될 테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한 저희한테 거. 알려주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끝에 T 가져온 것을 그대로 스토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트랜스폼한 예, 변화시켜야 트랜스포머, 되잖아요. 그렇죠. 트랜스폼. 우리 영화도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맞아요. 막 완전 글로 바뀌잖아요. 들어가는, 예. 트랜스폼이 필요하죠. 트랜스포머. 예, 그래서 트랜스폼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네. 관계로 트랜스폼하는 거. 트랜스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 트랜스포밍을 하는 과정, 네. 그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인코딩. 예. 네. 그다음 답을 내려면 다시 거꾸로 우리 말로 내야 되니까 그걸 네. 디코딩이라고 해요. 인코딩과 디코딩.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네. 안에 보면 인코더와 디코더 이제 두 파트로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방송을 해서 전해드리는 거, 우리는 말을 하고 카메라로 찍습니다. 예. 요걸 인코딩을 해서 전자신호로 바꿔갖고 여러분께 전기신호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다시 우리 모습을 재현하는 거죠. 다시 거기서 또 디코딩이 들어가는 거죠. 디코딩. 예. 네, 인코딩과 디코딩 디코딩. 거기서 들어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인코딩을 하는 과정,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이제 무시해서 계속 관계만 보고 네. 그다음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밍이 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잘 배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배우는 건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시냅시스. 시냅시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시냅스죠. 네. 그 시냅스들의 그 관계의 숫자들을 네. 계속해서 변환시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러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능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냅스의 개수. 여기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으로는 이 지능을 크게.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상 배우는 그 알고리즘이 좋아야 하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일단 많아야죠.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많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능을 척도하는 거를 보면은 사람의 그 시냅스의 개수 또는 이제 단순히 말하면 뉴런, 네. 그 신경세포들, 신경세포의 개수로 어떻게 지능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챗 GPT 처음 나왔을 때가 네. 1750억 개의 그 링크,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개수. 네네네. 라고 했고 GPT-4는 정확히는 이제 걔네들이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 한 1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능이 확 발달을 했잖아요. 그난 6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처음 약간 놀랬던 게 알파고. 그게 한 4천만 개.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 증가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이제 하나의 그러한 척도로 시냅시스의 개수 네. 또는 이제 뉴런 개수로 보면은 네. 이렇게 발전을 쭉 하는데 이 인류 역사를 쭉 볼 때 그럼 동물들은 과연 몇 개씩이나 있을까? 그 동물들 가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뇌는 그 시냅스가 딱 어쨌든 우리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서는 그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상으로 존재합니까? 소프트웨어상으로 숫자로만 존재하죠. 숫자로만. 숫자로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동물들을 한번 보면은 네. 우리 이제 쭉 우리 이제 동물 세계를 한번 보면 저기 화면에 보면은 지금 7가지의 동물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저거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한번 네. 순서대로. 네네네. 저게 참고로 네. 10배씩 차이 나요. 신경세포의 개수가.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달팽이를 찍을 겁니다. 가장 적은 걸로. 좋습니다. 달팽이. 저 가재가 사실 좀 제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쟤도 달팽이보다 그렇게 뭐 많이 발달 안 한 애 같은데. 일단 그러면 달팽이, 가재, 개구리, 쥐, 고양이, 원숭이 갑니다. 고양이, 원숭이. 하나 저 빠졌는데 저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있었군요. 네, 그럼 바퀴벌레만 사이다 하나 집어넣으세요. 어디에? 바퀴벌레는 달팽이랑 가재 사이로 가겠습니다. 달팽이와 가재 사이. 네. 정답이겠죠? 하나 맞췄는데 하나만 끝에 바꿀까요? 하나만 바꿔줘요. 하나만 바꿀까요? 그러면 가재 다음으로 바퀴벌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정답입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달팽이는 뭐 제일 밑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가재는 근데 꽤 사이즈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바퀴보다도 좀 밑에요? 저 조그만 거 안에 100만 개가 들어있는. 하긴 저 친구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인간의 그러니까 자기 천적이 되겠죠. 예. 뭔가 이렇게 위협을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쟤는 눈치채고 눈치채고 또. 바로바로 엄청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예. 개구리. 아.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10배가 더 많거든요. 이제 약간 1000만 개 정도? 아 누가 개구리가요? 네, 개구리가 신경세포가. 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인공지능 할 때는 딱 저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그 전투기 막 무인 할 때. 연구하실 예, 때는 예, 예. 개구리 수준. 개구리 수준. 이게 물론 이 다른 로지컬하게 이런 것은 훨씬 발달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물적 감각으로 네네네네. 살아남기 위한 것은 개구리 수준. 음. 근데 개구리가 저렇게 바퀴벌레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다 생존에 관련된 거죠. 먹어야 되고 먹히지 않아야 네네네. 되고. 이게 먹어야 되고 먹히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눈이 발달된 거예요. 눈. 날아가는 파리를 순식간에 잡아채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돌이 오잖아요. 자기보다 큰 것이 날아오면 피하는데 1초가 훨씬 안 걸려요. 아니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못 봤지. 자고 있을 때. 그건 자고 있을 때 맞았군요. 물 속에 있거나. 거기까지 제가 좀. 근데 실제로 보고 있을 때는 확 잘 도망가. 그래서 이제 저 개구리의 망막에는 망막은 우리는 상만 맺히잖아요. RGB 그것만 네네. 맞춰서 그걸 뇌로 보내는데 개구리의 망막에는 실제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 중에 이 몸을 컨트롤하는 뉴런 그 신경세포를 우리가 모토 뉴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뉴런 쪽인데 그 모토 뉴런이 눈에 있어요. 그래서 쟤는 뇌로 안 가요. 오면 뇌로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명령을 오자마자 그 눈에 보이자마자 바로 그냥 몸이 반응하는군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그러니까. 개구리 다음이 이제 쥐 1억 개. 저기서부터 이제 사람과 같은 레벨로. 자, 쥐까지 가고 쥐가 1억 개. 1억 개. 다음에 이제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설마 제 10억 개가 돼요? 10억 개. 예. 와, 고양이 10억 개나 돼요. 네, 엄청나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숭이인데. 이제 원숭이, 침팬지 이런 게 이제 100억 개. 그럼 저 친구가 이제 대략 시냅스 개수만 따지자면 챗GPT 3 그렇죠. 이제 그 수준. 챗GPT 3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제일 위가 이제 원숭이, 침팬지인데 그 위가 이제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1000억 개 정도. 그래요? 예. 그래서 시냅스가 사람이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예. 이건 뭐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지나도 그 개수가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네. 근데 컴퓨터는 계속해서 그 개수가 아마 늘어날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다는 이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게 침팬지고 이제 탑에 있는 게 영장류로서 사람인데 침팬지와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침팬지는 기본적으로 쟤도 어딘가에 도망가거나 뭐 먹이를 잡거나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저게 끊임없이 발전이 된 거죠. 그걸 보는 게 내 생존이니까. 생존이니까. 그거 기억하는 게. 예. 사람은 저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은 인류가? 저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예, 인류가.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도구. 또 하나가 언어. 네네네네. 그래서 사람은 그걸 개발을 한 거죠. 도구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저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니 내가 저걸 기록하자. 네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자. 전해주는 능력이 커진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그죠? 네. 네.
그 원래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네.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죠. 네, 호모 하빌리스. 쭉 해가지고 네. 호모 사피엔스까지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 조상이. 네, 근데 점점 다시 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맨날 이렇게 컴퓨터하다 보니까 다시 굽어져 갖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네. 인공지능이 지배를 하면 이제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침팬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빠르게 달리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면서 포기한 게 뭐냐면은 감각적인 면들은 많이 포기했어요. 아까 뭐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거나 아니면 엄청 운동을 빨리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쭉 가면서 그래서 사실 네. 그 자료에 제가 보니까 저 네안데르탈인이 약 40만 년 전에 살았었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뭐 이렇게 네. 이기고 제거했다는 설도 있고 네. 같이 아니면 뭐 섞였다는 자연스럽게 얘기도 있고. 없앴다는 설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호모 사피엔스 뇌가 큰 쪽으로 네. 포기하고 뇌가 큰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구와 이제 언어인데 언어야말로 정말 사람이 그 선택한 네. 최고의 훌륭한 수단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그런 철학자의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한계는 그 사람이 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언어는 네. 뭐 사고의 집.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폭제가 된 거예요. 매번. 말이야말로 진짜 이런 네. 고도로 발달된 언어야말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별하는 가장 또 명확한 기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이제 그 언어에 있어서 언어가 이제 쭉 발전하는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언어 체계에서 가장 어떠한 커다란 발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대명사예요. 대명사? 예. 그것. 저거. 그 사람. 여기. 너. 예. 여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대명사가 보면은 이 사고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이런 거죠. 앨리스는 메리를 질투해. 그녀가 더 예쁘거든. 그러면 그녀가 누구예요, 거기서? 메리. 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는 진짜 훌륭해요. 대명사가 나오면서 물론 말이 짧아졌죠. 사람은 항상 간단하게 말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것도 그게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경제성. 네, 경제성. 네. 그 경제성과 함께 그러한 추론하는 능력. 네. 그리고 이 대명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있어요. 대명사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발전해서 나온 게 수예요. 수가 대명사인가요? 저기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거 있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요?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더 유명하지 않나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바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대단합니다. 거기 보면 제 충청도라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거기 보면 23번 탈락 그러잖아요. 사람 이름도 많고 그렇죠. 번호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가 나오면서 이 실제의 이 컵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컵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컵이 아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복잡한 컵들을 그냥 단순하게 컵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추상화를 시켜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추상화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제 언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나와서 이 언어의 능력이 발전을 했는데 그 언어 능력에 발전한 압축본이 뭐냐? 챗GPT예요. 인공지능이에요. 현재의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을 할 때는 이제 모두 이 인공지능에 다
섬뜩하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인공지능을 안 한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한 전공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인공지능 저 무슨 과학자들이 막 저 몇 모여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좀 약간 스타버자고 네, 그런 그렇게 얘기 하셨죠.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게 해본 분들은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아는군요. 그렇죠. 그 능력이 바로 나온 게 네. 이 인공지능의 그 처음에는 네. 트랜슬레이트만 할까? 뭐 영어를 프랑스 말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어들을 가지고 네가 좀 엮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능력이 점점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질문과 답의 관계 그런 관계들만 줬는데 얘가 그 안에서 무슨 능력이 추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공지능이 서로 엮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아까 그 대명사예요. 인공지능이 왜 뛰어나니 하나의 예를 대보라. 네. 그럼 아까 그거예요. 대명사. 인공지능에는 대명사를 써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 대명사를 써서 알아듣는 게 이제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앨리스는 메리를 질투해. 그녀는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관계를 엮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질투해, 예뻐. 그럼 얘는 얘다. 그녀는 그 뒤에 질투하는 대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관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대명사가 어디에 관계된 건지를 얘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는 어텐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저 학습을 시켜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가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학습을 계속 시키니까 얘가 얘하고 관계됐구나. 얘가 얘하고 관계됐구나. 그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DBS 저기 그 싱가포르 은행에 네네네. 그 이사 그 저기 보드 멤버로 있는데 네. DBS가 세계 최고의 은행임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챗GPT한테 얘기해요. 챗GPT가 아니라 네. 챗GPT를 응용한 네. 오토GPT라는 게 있어요. 예. 오토 GPT요? 예. 그러니까 챗GPT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오토GPT는 물어볼 걸 챗GPT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볼지를? 뭘 물어볼지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걸 프롬프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 프롬프트를 또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지능이 발달한 거죠. 네네네. 물어보고 이제 구글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GPT가 이게 두 개가 예를 들어 있어갖고 둘이서 서로 대화도 해요? 대화해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하는 걸 우리 몰래 지들끼리만 막 속닥일 수도 있어요? 속닥일 수 있죠. 예. 시켜놓으면 속닥이죠. 계속해서. 그게 지금 현재 오토 GPT라는 게 이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들이 발전이 되면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내가 할 일을 네. 똑같은 나의 분신인 네. 인공지능이 대신 물어봐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거 이제 저는 이른바 자연어라는 거를 예. 영진아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제 얘가 GPT는 어쨌든 그거를 그 뭐 8비트로 쪼개갖고 이제 데이터로 숫자로 이제 해석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숫자로 된 거를 이제 나한테 자연어로 다시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얘네들끼리 대화할 때는 그런 게 없겠네요? 그걸 속에서는 하지. 서로. 양쪽에서. 자연어를? 그렇죠. 그 보이는 것들 자연어끼리 네.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을 서로 대화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요? 예. 난 지네들끼리 또 저 모르는 말로 얘기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군요. 예. 예. 나중에 얘네들 뭔 얘기했는지 저한테 숨기진 않겠죠.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알려주겠죠. 알려줘요. 예. 다 기록을 이제 해놓죠.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뭐 DBS가 왜 최고 은행이냐? 그럼 이제 얘가 예.
그럼 최고은행이란 말은 어떤 뜻이야? 물어보면 건전성도 좋고 뭐 자산도 많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지들끼리 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져오면 그러면 그럼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가봐야지. 그래서 가서 가져와요. 가져오고 그럼 내가 최고은행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은 다른 은행보다 좋아야 되니까 다른 은행들을 알아야겠네. 그러면 이제 세계은행 그 쫙 표가 분석된 곳에 가서 제일 큰 은행부터 이제 네. 제일 큰 은행이 ICBC 중국 네. 자산. 그럼 ICBC를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인터넷 가서 서치해서 다 가져와요. 쭉 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혹시 그거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최고은행인 이유를 좀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최고은행이 아니에요. 예. 야, 안 되겠다. 그럼 최고은행이 되는 요소들만 뽑아서 예. 이 주인한테 보여주자. 뭐 요런 짓까지는 아직 안 하죠. 그거 또 물어보면 하죠. 그거 해달라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예를 들어 최고의 컨설팅 회사, 네. 뭐 맥킨지나 뭐 그런 회사, BCG나 이런 회사에서 뭐 한 두세 명이 네. 막 한 달, 두 달 일을 할 것을 얘가 혼자 한나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놀라운데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생긴 지금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오늘 그 할 주제가 그럼 사람으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이미 이런 일들은 챗GPT가 알아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렇죠. 이 일 말고 해야 될 건 명령 잘 내리는 거 아닐까요? 명령을 잘 내리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거죠. 명령을 잘 내리려면 그렇죠. 명령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네? 배우는 첫 번째 것. 가나다라 마바사. 그리고 ABCDEFG 수학은 더하기 빼기 구구단.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은 거. 아 그래요? 절대 안 되는. 구구단을 외우는 절대 것은 안 되는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요? 이 포기 수준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란 말도 사치예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네. 일단 침팬지한테 계속 그거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예요. 오, 구구단은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구구단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 엄마 아빠들이 애를 교육시킬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네. 야 이해를 하려고 해 그렇게 말을 해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해를 않고 외우게 된 이유는 네. 그 엄마 아빠가 네. 어렸을 때 6, 7, 8살 때 네.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켰기 때문에 뭐 그랬죠. 외우라고 시키니까 외우는 게 편해진 거예요. 사람의 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 뇌와 인공지능은 똑같다. 사람 뇌를 이제 이렇게 흉내낸 거니까. 네. 그럼 러닝을 하는데 러닝을 한다는 건 시냅스의 그 관계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람도 똑같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 구조가 잡히는데 6세, 7세, 8세 예를 들어 이제 한 3, 4, 5살 정도는 이제 감정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고 그 전에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6세, 7세, 8세가 되면은 수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급속하게 생기는 때예요. 그런데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쪽이 살아남고 외우지 않는 쪽은 제거하게 돼요. 아 그렇겠죠. 예.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외우는 거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쪽은 어쨌든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뭘 보면은 외우는 게 편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친구들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이구나. 그 외우는 버릇이 생기면은 네. 어떤 게 없어지냐? 호기심이나 경험을 해야겠다. 그런 게 없어져요. 그렇죠. 탐구.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산업 사회가 이제 그런 거를 외워서 발달해도 그냥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인재들로 가능했으나 그렇죠. 챗GPT 시대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구단 안 해오면 당장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그걸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구구단을 정말 외우지 말라,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네. 저 이제 8 곱하기 8. 다 외웠죠. 88, 64. 64 네. 뜻이 뭐예요? 64 뜻이요? 예. 네. 그냥 10의 자리는 6, 1의 자리는 4. 그러니까 네. 저걸 안 외우면은 네. 이제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과의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아. 자, 저거를 8 곱하기 8의 뜻을 우선 저걸 안 외우면은 네.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8이 8번 있는 거. 그렇죠. 네. 그 8이 8번 있는 거. 이게 곱하기가 개거든요. 몇 개. 네. 그러니까 8개. 8이 8개. 8이 8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네. 실제로 8이 8개가 저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언제 다 세고 있어요, 저걸? 구구단 안 하면. 그러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생각이 필요해서 네. 그 다음 단계를 하려고 하는데 외워라 하니까 외우러 간 거야. 네. 그 생각까지를 가지고 네. 안 외웠으면은 네. 아 저게 10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말인데 결국 8 곱하기 8을 물어보면은 8이 8개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러면 10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옆에 8개씩이니까 저렇게 두 줄이 더 있었으면은 네. 10이잖아요. 그렇죠. 10이 8개니까 8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두 줄이 채워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두 줄을 밑에서 가져나온 거예요. 그 두 줄을 갖고 옆으로 저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제? 6개. 그렇죠. 네. 왜냐하면 8줄에서 두 줄을 옮겼으니까. 그렇죠. 그 10의 개수는 6개, 1의 개수는 4개가 남네. 그죠. 2개니까. 두 줄 네. 옮겼으니까 2개겠죠, 네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4개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64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 의미가 뭐냐. 문제를 보고 아까 방금처럼 아 저걸 어떻게 다 세냐. 쉽게 해야지. 네. 쉽게 한다는 것은 10이 몇 개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 아 10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두 줄이 비네? 두 네. 줄을 옮겨야겠다. 네. 그러면 8줄에서 두 줄 옮기니까 6줄. 60이죠. 그리고 저 밑에 남는 건 두 줄이고 저쪽 두 줄이니까 당연히 2 곱하기 2 정사각형이 하나가 남아요. 이 8 곱하기 8이라는 것은 아, 두 줄 옮기면 되겠네. 그러면 60. 두 개 남으니까 4. 네. 네. 지금 저러한 능력을 가졌으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77이요? 예. 네. 아, 외웠으니까. 아, 이게 안 외우기가 쉽지 않네, 이게. 답 문제를 듣는 순간 외운 것부터 외운 나오니까. 것보다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생각할 거구나.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야, 이미. 아, 그래. 77 네모칸으로 해보면 몇 줄을 옮겨야겠어요? 3줄 옮겨야죠. 3줄 옮겨야지. 예. 그럼 7에서 3줄 옮기면은 그렇죠. 4, 4가 10 되고. 됐고 예. 이쪽은 3개, 3개니까 9개. 9개. 그러면은 9는 9구는 9개, 9개니까 한 줄 옮기고 8줄 80에 하나 남으니까 81이죠. 81이죠. 이게 저 7 이렇게 똑같이 앞뒤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네. 6, 8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6 곱하기 8은 네. 보세요. 네. 7 곱하기 7이 얼마인지는 알죠, 이제. 네. 왜냐하면 77, 뭐 88, 네. 99 사람들이 99단을 외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방금처럼 생각하는 기회가 생겨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졌죠. 네. 왜? 쉽고 아는 것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밑에 줄을 옮겨도 네. 수는 똑같다는 그 무시 능력, 네. 위치 무시. 네. 이런 능력들이 엄청 생겼어요. 네. 거기다가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은 청킹이라는 러닝 능력이 있어요.
네. 8 곱하기 8이 두 줄 해서 64가 된다는 것을 안 순간 네. 그 다음부터는 8 곱하기 8이 그냥 64로 연결이 바로 돼요. 아, 외우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그게 뭐냐면 자동으로 새겨지는 거죠. 아, 그럼 진짜 좋겠다. 새겨지는 거예요. 이미 새겨졌어. 일단은 구구단이 매우 효율적인,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라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예. 저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밀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처럼 이제 77도 했고 네. 99도 했고 왜 네. 하는지도 알고 네. 만약에 68이었다. 네. 68이었으면 77에서 거꾸로 77은 49인지는 알죠. 네. 77에서 한 줄 옮기면은 68이 돼요. 당연하겠죠. 한 줄을 이쪽으로 빼면은 아, 그러네. 6이 되고 네. 한 줄을 더 했으니까 8이 되고 끝에 하나가 남지 근데. 하나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씩 하나 숫자 빼야지. 줄어드는구나. 아. 그러니까 48이겠죠. 49에서. 네네네. 아,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분들은 곱하기를 할 때 저런 네모칸을 생각해요? 네, 이분들이 누구예요? 깨봉을 배운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곱하기는 직사각형. 아 근데 뛰어나시네. 역시 그 앞으로 제가 할 말을 미리 해주시는. 아, 그렇습니까 또? 네. 곱하기를 생각, 네모를 생각해요. 그게 네. 중요한 거죠. 아, 곱하기 하면 네모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운 게 바로 외운 게.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네. 점프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점프하기 전에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네모를 생각해요 하는데 네.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네. 어릴 때 사고가 중요하다는 게 네. 어릴 때 이런 사고 생각하는 능력, 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놔야 생전 처음 보는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좋은 질문한 것처럼 네. 6, 8은 어떻게 하냐? 7, 7. 저게 뭐 꼭 10일 필요는 없지. 우리가 네네네. 쉽고 아는 걸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구나. 하여튼 뭐 쉬운 수로 바꾸는 거예요. 네네네. 비슷하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점프 네. 퀴즈. 네. 자, 998 곱하기 998. 998 곱하기 998. 여기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몇 줄을 옮겨야 돼요? 998이잖아요. 998이고 두 줄만 옮기면 그렇죠. 네, 두 줄만 옮기면 물론 이제 굉장히 크니까 두 줄만 옮기면 뭐 커 보이지만 사실상 두 줄 옮기는 두 줄 거예요. 옮겨. 예. 그러면 두 줄 옮기면 자, 두 줄을 쭉 저까지 옮겼죠. 네. 네. 그럼 이제 두 줄이 쭉 하는데 밑에 또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남아요? 마치 옛날에 8864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개가. 예. 네 개가 예. 그럼 두 줄을 옮겼으니까 네. 이제 1000이 몇 개예요? 자, 998에서 두 줄 옮겨서 996이죠. 예. 네. 그럼 답이 나왔죠. 996 1000. 이제 그 영어식으로 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996 99만 6천 6004. 4. 99만 6,004.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답이에요? 답이에요. 혹시 나중에 아니라고 댓글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저 한번 보세요. 가끔 예리하더라고 우리 그 독자들이. 998 두 줄을 잘라요. 옮겨. 네. 그러면은 거기가 네 개가 남고 네. 아래가. 그리고 996이고. 네, 996이 996 1004. 야, 이걸 일일이 88은 64하고 98 72하고 98 70에서 자릿수 올려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하려면 몇 번 해야겠어요? 와. 9번. 그렇죠. 그렇죠. 세 자리 세 자리. 그래도 더 아니라고 시간 걸리고. 아. 그래야 틀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그래서 구구단을 외운 사람은 저걸 보고 구구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신기해. 신기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 정도 했다. 그러면은 이미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인수분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인수분해라는 것은 예. 뭐냐면은 모든 사물에는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 숫자도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 15. 예. 이것은 15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 세상은 efficient 하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거든.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 15를 만들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는 있어야 돼요. 1 곱하기 15. 1 곱하기 그렇죠. 1 곱하기 15를 넣으면 네. 약간 비효율적이야. 네. 왜냐하면 이걸 15번을 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 3개를 만들어요. 예, 3 곱하기 5로. 그리고 5번을 복사. 아. 그래서 이 복제 예. 어떻게 복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아, 그게 인수분해예요? 그게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를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복잡하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인수분해였나요? 그게 인수분해. 기억이 잘 안. 그러면 인수분해는 내 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 우리가 숫자가 3, 4, 5, 6 이렇게 변하면은 네? X라고 쓰잖아요. 네? 계속 숫자가 변하니까 헷갈리니까 네. 그냥 그걸 한마디로 변하는 수 해서 X라고 써요. 네. 그럼 이제 저기 우리가 다시 저 화면을 보면은 네. 지금 8 곱하기 8을 음.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2줄을 움직여서 절로 갔어요. 네. 근데 절로 갔는데 아까 4개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든 직사각형이 아까 곱하기라고 했잖아요. 질문을 아주 잘 해주세요. 네. 직사각형이 곱하기니까 네. 저것을 직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저 4개가 없어지면은 직사각형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4개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 밑에 2줄을 저기다 갖다 붙이면은 되죠. 예. 직사각형이 돼요. 예. 자, 이걸 잘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몇 개냐면 8 곱하기 8에서 네. 2 곱하기 2를 뺀 거예요. 맞죠? 8 곱하기 8, 예, 그렇죠. 2개를 네네네. 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6 곱하기 10이 된 거예요. 네. 왼쪽 건 복잡하고 오른쪽 건 심플하고. 심플하고 직사각형이니까. 네. 그러면은 8을 A라고 보고 네. 2를 B라고 보면은 A라는 정사각형 빼기 B라는 정사각형. 아. 예.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줄을 뺐으니까 B줄을 뺀 거예요. A 빼기 B. 예. 2줄이 갔으니까 A 더하기 B로. 예.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예.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거 배웠잖아요. A. 맞아요. A. 아, 이거 있는데 A-B의 제곱이었나? 괄호치고 뭐 이런 거였나?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게 다 저런 거예요. 아. 이제 저렇게 간단한 곱하기를 가지고 예. 저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걸 우리가 이제 깨구단에서 다 알려주거든요. 깨봉 구단. 아. 구구단이 아니고 그렇죠. 깨구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아까 말했듯이 구구단 외우는 것을 네. 포기를 해야 예. 아, 저런 걸 새로운 받아들일 수 것들이 있구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면은 영재 네. 교육이 따로 없잖아요. 저걸 보면 벌써 지금 인수분해까지 갔잖아요. 네네네네. 저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이제 미적분까지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저런 원리가 미적분까지 이어져요. 미적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너무 외우는 거에 우리가 뇌를 많이 썼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할 때 해야 할 적기의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아, 그렇습니까? 논문에 보면은 6, 7, 8세라고 나와 있어요. 아. 6, 7, 8세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 음. 문제 해결 능력 네. 이런 것들이 키워질 때예요. 근데 저 능력들이 키워져서 쉽고 아는 걸로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변환을 해야겠구나. 이런 등등의 엄청난 능력을 키워야 할 때 구구단만 외워. 구구단을 외워라 하니까 다른 것들이 제거가 돼요. 마치 생맹 어렸을 때 안 보여주면은 네. 제거가 돼서 영영이 못 보듯이 저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중에 상당수는 제거된 분들이 이제 많을 거고요. 그죠?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렸을 때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걸. 러닝 레이시라는 게 아까 말한 네. 것처럼 어렸을 때는 팍팍 늘어나는데 이제 변화가 이제 안 생기니까 잘. 네네네. 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는 저런 외우는 거. 그렇죠. 일단 챗GPT 시대 저건 일단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렇죠.
버릴 거 또 있습니까 우리? 포기할 게 네. 있어요. 또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혹시 집에 아이 키우는 집들은요 다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 유리창 문 같은 데 붙여놓는 구구단이거든요. 네. 다 집지만 없는 집이 없어요. 그 알파벳이랑. 자 일단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부터 당장은 애 구구단 외우면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얘는 천재 같고 막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아직 그거 안 된다는 거 오늘 확실히 그렇죠. 인식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우리가 챗 GPT 시대에 버려야 될 것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챗 GPT를 또 인공지능을 한꺼풀 벗겨서 네 그 아래 레벨을 보면서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한가.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깨봉수학 조봉환 박사님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